가게를 갔다 왔고요. 역시나 사람들이 마스크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캐나다랑 전반적인 북미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얘네들이 평소엔 잘하다가 이럴 때 못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더워서요. 여름에 K94 마스크 쓰는 거 엄청 힘듭니다. 캐나다가 웬만하면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 적어도 제가 있는 곳이요. 토론토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데, 저는 BC주에 있습니다. BC주는 그렇게 에어컨을 자주 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인데, 희한하게 요즘 덥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 캠핑 갑니다.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안 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한국같이 여기는 물론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사회적 거리 유지가 되긴 해요. 왜냐면 뭐 얘네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뭐 한 사람당 인구당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몰려 살지 않잖아요. 캐나다 같은 뭐 미국이랑 또 다릅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한국 수도권 인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도권 인구. 제 생각엔 이거는 작년에 제가 알던 건데, 서울이랑 경기도 다 합한 인구 정도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의 99배로 알고 있거든요. 캐나다 전체 나라 땅이요. 그러면 나라가 99배, 남한의 99배인지, 네, 남한의 99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남한의 99배인 땅덩어리에 서울이랑 경기도의 인구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도 토론토랑 그나마 캘거리, 밴쿠버, 몬트리올 뭐 요렇게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 중에서 토론토 쪽 빼고는 토론토랑 몬트리올 빼고는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몰려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한국처럼 몰려 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 유지는, 뭐 제가 있는 곳은 더군다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리 유지가 저절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식을 해서 뭐 우리가 열심히 거리 유지를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말할 때는 엄청 안 듣습니다. 자, 캐나다를 오늘은 좀 까대려고 하니까 그래도 먼저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자유겠죠. 아무래도 안정돼 있는 정치에 사회주의적인 것도 있으면서 그래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틀이 갖춰져 있고, 뭐 법이 맨날 바뀌지 않고, 뭐 이민법이나 이런 거는 바뀌는데 그 외에 튼튼한 틀들 있잖아요. 연금이라든지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이 살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없으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뭐 소수 민족들이나 혹은 뭐 정말 여기는 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많이 기다려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 의료, 뭐 완전 공짜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다 수술도 포함해서 다 공짜인 반면, 문제가 있긴 하죠. 많이 기다리겠죠. 얘도, 내 옆에 있는 애도 공짜, 나도 공짜로 다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뭐 파탄에 이를 정도에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게 경쟁 같은 것도 좀 덜 하고. 왜냐면 경쟁은 있어요, 캐나다도.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물질적인 거나 이쪽 사람이 어디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뭘 입고 이런 거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딱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비교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작용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아무래도 여러 다민족이 있다 보니까 그 매력이나 혹은 자기의 매력 발산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꼭 하나에,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래야 된다, 뭐 나이는 이때면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다드가 성립이 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왜냐면 뭐 다들 이민자다, 뭐 심지어는 뭐 백인들조차도 이민을 옵니다. 여기는 유럽에서. 왜 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럽이 훨씬 잘 사는데. 가끔가다 영국에서는 좀 적지만 이제 독일이나 뭐 하여튼 그 외에 요즘은 이제 그쪽에서 많이 오죠. 동유럽 쪽. 거기는 뭐 올만합니다. 뭐 하여튼 뭐 흰색 백인이라고 해도 뭐 오래 산 애들도 아니고, 걔네들도 지금 새로 이민 온 동양계 사람들이랑 오히려 어쩔 때는 이 말을 끝내고 할게요. 동양 애들이나 뭐 걔네들이나 얼굴 하얀 애들이나 지금 이민 터잡아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20대나 30대, 한국에서 30대는 뭘 해야 되고, 뭐 40대는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궤도를 걷고 있겠지만 그런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런 스테레오타입, 그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여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음식도 다양하고 뭐 여러 민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객관성이나 하나의 뭔가 획일성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다 각자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점이라고 뽑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개성적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추구할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남 눈치 안 보고. 오히려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오히려 중국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여기 중국 분들은 벌써 그 이민 역사가 길어요. 예전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흔히 백인들 나라니까 그거조차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물론 뭐 걔네들이 많이 세웠죠. 체계를 잡아가고. 근데 이제 백인들 나라니까 백인들이 다 잘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뭐 경찰청장이 뭐 중국 사람 뭐 3세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민 3세. 영어가 더 편한 동양인이죠. 저는 참고로 아닙니다. 영어가 아직도 뭐 그렇게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캐나다의 나쁜 점들.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왜 미국같이 선진국인 나라 혹은 다른 선진국인 나라들이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하면 뉴욕 최고 아닙니까?
정말 뉴욕에 한번 살아보고 뭐 뉴욕에 대한 뭐 I love you 뉴욕 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각자 좋아하는 도시는 있겠지만 뭐 I love 뭐 어디 딴 데는 뭐 그런 티셔츠를 뭐 관광으로 사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 하면 차선을 벗어나서 소리 나는 겁니다. 네. 뉴욕 하면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로망. 자,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는 게 없으셨나요? 저는 뉴욕을 특히 보면서 와, 참 뉴욕같이 그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세계적인 로망의 도시가 왜 이렇게 코로나 대처를 이렇게 늦장 대처를 하나, 잘 못하나, 이렇게 하루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나. 물론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지만 뭐 서울도 인구 밀도가 높죠. 분명히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트럼프를 정권이 그거를 늦장 대처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또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마스크를 해라 이렇게 주마다 다른 법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를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스크를 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의 침해다 이러면서 데모도 하고 이런 거 보셨죠?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자유를 존경하고 당연히 자유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자유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게 방종이 돼버리겠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가 있어요. 한쪽 인권을, 한 건의 그런 권리를 주장해버리면 그 권리 때문에 다른 쪽의 권리는 묵사발이 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억압받고 이런 권리들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더 필요해가지고 점점 보강해야 가는 과제임은 맞는데, 그거 말고 사실 이번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자유가 있죠, 사람마다. 그쵸?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코로나기 때문에 식당 가나 사람들 붐비는 데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봐도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하겠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본사에서나 그냥 자체적으로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면 반발도 심하고 데모도 나고 아주 앞에 욕도 붙이고 뭐 아주 난리 날 겁니다. 왜냐면 저희 개개인으로는 그럴 힘이 없어요. 심지어는 컴퍼니조차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겠지만 손님한테 강요를 안 하면 너네 뭐 벌금 얼마 물겠다 이렇게 뭐 해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에 반발도 심하고 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주나 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니면 벌금 물겠다 이런 약간의 강압적인 게 있어주면 회사 측에서도 혹은 개인 사업자 측에서도 자, 정부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가게에서는 앞으로 마스크 쓰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강력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의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힘의 논리가. 정부가 안 했을 때는 정부가 그런 것을 약간 모호하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 뭐 내가 하든 말든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참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이 8월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2020년. 근데도 캐나다나 미국 보면은 뭐 캐나다, 미국에 가려져서 그렇지만 캐나다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15,000명밖에 이 시각에 15,00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인구도 적은데 수도권 인구보다 적은 나라에서 지금 15만 명, 16만 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더군다나 몰려 사는데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지금 저도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가게에서 절대 안 합니다. 뭐 직원들은 몇 명 쓰고 있고 하지만 가게에서 손님한테 강요를 입장 거부나 체온이나 이런 거 절대 안 재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미안하지만 참 자유로운 나라고 딴 건 다 좋은 나라가 왜 코로나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보여주는지, 인권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정부가 모호하게 그 인권을 지키려고 모호하게 말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뭐 데모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다, 강요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사회라는 것을 이루려면 구성원들이 다 있고 내가 안 씀으로써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 건 중요해. 근데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인드예요. 정부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용납이 안 돼. 왜 지가 뭔데 내 자유를 그렇게 억압해? 이 나라는 자유국가 아니야? 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다가 이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잠재적 그 증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자유 때문에 남의 자유도 침해가 받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기적이거나 얼마나 자기 개인적인 거면 그거를 생각을 못 할까요? 심지어는 지금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런 꼴이 나지 않나, 이런 사태가 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수칙만 지키면 그렇게 뭐 불안하면서 어디 쇼핑을 가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처럼 배달 음식도 안 되죠. 배달 쇼핑도 잘 안 되죠. 장 보는 것도 배달 안 되는 곳이 많죠. 그런데 그런 데를 항상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마스크를 안 써요. 기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실망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미국이랑 캐나다가 그래도 잘 하고 있으니까, 정치 같은 경우나 이런 거나 뭐 사회 기반으로 볼 때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벌써 있는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한국 가서 일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또 미국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나마 캐나다도 잘하는 축에 속했었는데 얘네가 요즘 이러는 거가 참 많이 실망됩니다. 그 실망이 어느 정도냐면 과연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되나? 앞으로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기본 수칙도 잘 개인의 그런 자유라고 권리라고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팽해지는 나라에서, 아니 제가 뭐 특별한 거나 뭐 금을 모으자고 하거나 뭐 이랬으면은 뭐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마스크 써달라. 심지어는 국가나 가게에서 마스크를 공짜로 줍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하고 버려요. 그 아까운 거를. 왜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개인의 권리 때문에. 내 권리는 어쩌라는 겁니까? 나도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다 같이 피해 안 주고 서로 그랬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모두가 다 자기는 기관지에 프라브럼이 있대요. 문제가 있대, 기관지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거나 마리아나 대마초 빨고 있습니다. 기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마스크는 안 쓰고. 캐나다인들을 사람들이 어떤 인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착하거나 젠틀하거나 바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뭐 알버타주, 캐나다의 알버타주, BC주 이쪽입니다. 뭐 토론토에도 살아봤고요. 이런 데 가면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들밖에 모르고요. 뭐 예전 뭐 전쟁을 도와주고 뭐 이런 뭐 미덕이 예전에는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미덕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 거 침해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미덕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도 참 질이 좋은 애들,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데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네. 자, 캐나다가 맨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마스크가 없었어요. 얘 나라들이 인건비가 세고 그 2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1차 산업, 뭐 석탄, 석유, 농업, 뭐 축산, 뭐 이런 것들은 땅도 크고 그러니까 발전이 돼 있어요. 아주 발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산업, 뭐 테크놀로지, 뭐 위성 쪽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산업도 여기 좀 있고요. 비행기, 뭐 그런 쪽은 3차 산업, 네, 그런 쪽에서는 또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산업이라고 통틀어서 말을 드릴게요. 자동차를 만들긴 하죠, 미국 브랜드로. 근데 이제 그건 그냥 뭐 한국의 GM 공장 간 것처럼 뭐 그런 식이고요. 자기네 독자적인 메이커가 없다라는 거죠, 2차 산업으로. 뭐 한국처럼 옷 만드는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조금 적죠, 나라에 비해서. 그 외의 것들 뭐 그냥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2차 산업 중소기업들이 없습니다. 여기 그쪽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쓰거나, 왜냐면 여기서 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원재료를 팔고 그런 걸 갖고 오는 거죠. 뭐 중국이나 심지어는 미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짜질구리한 것들은 갖고 옵니다. 특히 미국이 워낙에 강하니까 바로 옆 동네고 하니까 다 수입해서 씁니다. 여기 걸 또 수출해서 쓰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리고 여기는 뭐 전자기기도 뭐 안 만들죠. 캐나다 메이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구즈? 뭐 그걸로 뭐 나라가 캐나다 구즈 하나 잘 팔아가지고 뭐 나라가 먹고 살겠습니까? 큰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관광으로 또 먹고 살고요. 그것도 뭐 3차 산업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2차 산업이 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이 됐을 때 일단 뭐 CDC 저기 WHO에서도 잘못 말했었죠. 마스크를 쓰는 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뭐 지금은 뭐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 차이 때문에 뭐 얘네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 마스크 안 써도 되네? 이렇게 해서 아예 여기 CDC 캐나다 CDC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마라 써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마라. 마스크 쓰는 것은 너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게 말이 헷갈리네. 영어를 직역으로 옮길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너를 지킴에 있어서 병으로부터 너를 지킴에 있어서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절대. Never 라고 써 있다. 뭐 그거를 받겠죠. 그러고 나서 손소독제도 없었어요. 여기는. 일단 그나마 잘한 게 미국하고 보더 그 국경을 닫아버렸죠.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늦게 닫았긴 했지만 그건 닫았어요.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여행이나 뭐 이런 목적으로는 가는 게 불가능해요. 손소독제도 없고 글러브도 많이 없었고 마스크는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게 없으니까 2차 산업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죠. 여기는 평소에 마스크도 안 쓰는데 뭐 2차 산업도 안 좋고 마스크도 평소에 안 쓰는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란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3M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그런 건 아니고 트럼프가 자기네도 급하니까 3M 보고 너네 지금 만들고 있는 마스크 캐나다로 수출하지 말고 미국으로 다 갖고 와. 유럽으로 보내지 말고 일로 다 갖고 와. 이런 대란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래 니네가 니 거 안 써 그러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2차 산업이나 마스크가 많이 한국 같은 나라 예를 들어서 뭐 K94 N95 없다고 뭐 K94가 뭐 그걸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안 팔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게 국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한국 브랜드들이 또 잘 커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산 거 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여기는 왜 대란이라고 그랬냐면 그나마 뭐 일반 사람들은 그때는 전혀 마스크가 없었고요. 풀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병원 관련자들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3M 그 트럼프 행정에서 이걸 수출하지 마 강압적으로 3M한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트루도라는 대통령이 일어나서 아니 그건 국제법 위반이다 너네 그러면서 아주 항의를 엄청 했습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항의할 정도입니다. 2차 산업 기반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뭐 하여튼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 같아서 에라 드럽고 치사해서 우리가 만들어 막 이렇게 하겠죠. 네. 그만큼 여기는 산업 그 만드는 제조업 산업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마스크를 뭐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쓰네 마네 이러고 뭐 유튜브를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집에서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근데 웃긴 건 정부 CDC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쓰는 거는 레코멘드를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수입하는 것도 늦장을 부렸죠. 그래서 여기는 한 진짜 마스크를 그나마 쓰는 사람들이 그나마 동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얼른 쓰죠. 인도 애들도 처음에는요 안 썼어요. 여기 왠지 아세요? 자기네 국가에서 무슨 말라리아 약을 투여했는데 낫다 그러면서, 그때는 인도의 그런 뭐 한국처럼 빨리 이렇게 빨리 테스트를 받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테스트 선별수, 진료 선별수인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개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거가 그렇게 말하고 한 6개월인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박이죠. 코로나는 자만하는 나라들이 다들 이렇게 아주 쌤통으로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캐나다도 처음에 늦장 대응도 하고 마스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풀어지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어요. 6월 중순이나 돼서야 풀렸나 마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에 더 익숙한 거예요. 물론 안 쓰는 게 익숙했죠 그동안. 그래도 이런 병이 딱 나왔을 때 정부에서 마스크 쓰기를 했고, WHO나 CDC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마스크가 이제는 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줘요. 그걸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아 참, 공짜로 주는데도 안 쓰면 이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점들은 또 거리두기도 안 하고요. 펍이나 이런 데 가면 여느 어느 좀 여느 펍 때 예전처럼 그냥 여느 때처럼 서로 뭐 술 마시고 하하 웃고 가까이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파티도 하고요. 아 참, 이게 뭐 코가 갑자기 간지럽네요. 네, 이게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캐나다가 인구 분포도가 땅에 비해 넓어서 그렇지, 미국처럼 그런 대도시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만약에 그런 데였다면 캐나다도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보도 하나 막고 있어서 잘하고는 있지만, 보도까지 만약에 안 막았다고 치고 그냥 그래 니네 자유고 알아서 합시다 이러면 진짜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쇼핑 가거나 장 보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얘네들이 지네도 그런 걸 느꼈는지 아침 이른 시간 1시간에는 뭐 보통 예를 들어서 10시에 아침 10시에 상점이 연다. 근데 뭐 아침 7시부터 뭐 8시나 8시부터 9시까지는 시니어들, 노약자들 분들을 위해서 가게들이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걸 아니까 그 시간을 좀 이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도 뭐 정부에서 뭐 마스크 쓰라는 얘기는 아직도 강요를 안 합니다. 뭐 버스 안에서 나 대중교통 탈 때 이제는 꼭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뉴스는 나와요. 근데도 분명히 안 쓸 겁니다. 시골은요 말 좀 마세요. 여기는 시골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긴 도시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모여 살지도 않고 뭐 시골 사람들이니까 뭐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도 장 보러 오거나 큰 마트나 혹은 몰에 올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료 시설도 형편없단 말이죠.
기본만 있고 뭐 그런 진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걸리긴 걸리는데 잠재적으로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옮은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을 볼 때 물건을 짚고 내리고 이러면 참 손이 좀 껄끄러워요. 왜냐면 다들 안 하기 때문에 몇 명 걸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이 조금 부러워지는 부분이 요겁니다. 잘하고 있죠. 수도권이 뭐 10명으로 늘었는데 막 되게 긴장하면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비하면 아주 대박이죠. 미국은 그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데 한국은 10명 수도권에 나왔다고 그렇게 열심히 질병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멀리서 보고 있을 때 고작 10명 갖고 그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고 지금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한국 분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뭐 100으로 늘어나고 이게 분포가 빨리 되지 않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도 하려면은 지하철, 지옥철이죠. 그런 것도 타야 되고, 한 명이 거기서 걸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옮기는 숫자도 더 빠르잖아요.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10명이나 이런 것 몇 명이 조금 했을 때도 아주 시리어스하게, 진짜 데드 시리어스라고 하죠. 진짜 데드 시리어스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세금입니다. 분명히 한쪽에서 그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을 경우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어디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웃긴 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디서든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거를 한국에서 뭐 부동산에서 잡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웃긴 게 세금을 가뜩이나 많이 내는데 세금을 더 거둘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부터 이민 신청이나 이민자들 새로 오는 사람들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 이거 가격을 엄청 올렸더라고요. 여기는 이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는 결국은 거기서 돈을 걷어 드리겠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 자국민한테는 욕은 먹긴 싫고 세금은 걷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민자들이죠. 여기도 어쨌든 이렇게 뭐 겉에서는 우리가 다 해주겠다 하지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캐나다도 그런 데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외에 다른 데서 또 걷겠죠. 다 저희의 몫입니다. 캐나다 잘하고 있는 것들, 못하고 있는 것들. 다른 건 다 잘해도 이런 하나 정도 못하면 참 안타깝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구성원으로서도 자유가, 서로가 다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 언제쯤 얘는 진짜 한국처럼 마스크나 쓰고 다닐까요? 아무래도 더 걸려야 되겠죠. 물론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백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인도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아랍 계통, 동양 계통, 필리핀 쪽, 그 다음에 또 뭐 유럽, 동유럽 쪽, 뭐 여러 가지, 미국 애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나라 애들이 사는데, 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백인들조차도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아마 더 걸려야지 얘네들이 방침을 더 세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아직 얘네들이 지금 한국의 10배예요. 근데 걸린 확진자 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슨한 거 보면 방송에서 마스크를 끼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방송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뉴스나 인터뷰할 때 뭐 마스크를 좀 쓰고 해야지 사람들도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쓰니 뭐 여기 대통령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4월인가 그 정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니까 집에서 이번 휴일 때 집에서 가족끼리만 보내지 다른데 여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끔가다 이제 하이웨이에 보면 이렇게 글자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또 빗나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코비드 19 여기는 코로나라고 안 걸고요. 코비드 19이에요. 코비드 19 때 꼭 필요한 움직임 아니면은 집에 있어라 뭐 이런 글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대통령이 말해놓고 자기네는 카티지 빌려가지고 가족끼리 놀러 갔어요. 그게 아마 4월 맞나 보다. 그 이스터라고 여기는 좀 큰 뭐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그런 연휴가 있거든요. 자기네는 카티지로 여행을 갔습니다. 국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이런 지도자들이 마스크도 절대 안 쓰고 방송에서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도 자유 때문에 안 하면서 왜 남한테만 그래.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유가 있어도 지도자층에서는 본보기로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8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저를 제가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병균을 옮기는 감염자인 줄 알고 피해요. 그러면서 웃긴 건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는지 아세요? 옆에 다른 사람들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 쪽으로 피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티가 날 정도로 피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게 좀 잦아들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저한테 오히려 와야 되잖아요. 그쪽에 있으면. 근데 제가 가잖아요. 그럼 저를 피해서 오히려 그쪽 그룹으로 낍니다. 줄 쓰다가도 제가 뭐 냄새가 나나? 냄새는 사실 캐네디언 애들이 더 나죠. 여름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바보 같다는 거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여튼 마스크 정말 안 씁니다. 참 캐나다 하면 그래도 제가 이민 올 때는 어디 들어가는 입구에서 문 같은 게 이렇게 닫히는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멀리 있는데도 문도 좀 잡아주고, 그게 한국은 문을 잘 안 잡아주는, 문을 요즘은 뭐 외국분들도 많고 유학하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돌아와서 다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을 잡아주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문을 잡아주기보다는 문이 좀 열었을 때 자기가 쏙 들어가고 말죠. 그걸 미는 문 있죠. 미는 문, 그걸 밀어서 뒤에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렇게 문을 기다려서 잡아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하면 미국보다 더 I'm sorry, sorry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sorry라는 말을 많이 하고 문도 잡아주고 내가 됐다고 하는데도 it's okay, come here 그러면서 뭐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봤을 때 와 얘네들 진짜 기본 예의가 됐다. 길에서도 제가 뭐 서 있거나 그러면은 지가 먼저 가고 내가 가도 되는데 먼저 서서 이렇게 가라고 손으로 해주고 그런 거를 볼 때 야 얘네들 진짜 정말 타인의 배려를 잘한다.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문제는 뭐 참 그런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려가 없나, 조금씩만 진짜 한국은 조금씩만 더 배려를 해도 뭐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원래 그런 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캐나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 마스크 사건 대란, 마스크 코로나 사건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배운 건 아니죠. 알아간 거죠. 실망을 알아갔습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이 법이 세니까 규칙을 지키는 거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커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잘하면서도 알게 됐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좀 저희 회사도 좀 회사에 지침이 있기 전에 저희 회사는 제가 직접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마스크 쓰기를 아마 2월 말부터 아니죠 2월 초부터 했어요. 1월 달에는 우한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아직 뭐 우왕좌왕 했을 때고 1월에는 아마 한국이 좀 더 많이 있었고 여기는 그때는 개수가 안 됐었고 2월 초부터 저희는 마스크 쓰기를 했습니다. 손 씻기랑 그 다음에 핸드 세니타이저라고 그러죠. 그때 정말 캐나다는 핸드 세니타이저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세정제인데 그거를 뭐 2차 산업이 안 발달했으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걸 만들 수가 있는 제가 말문이 막히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손세정제를 못 만듭니다. 네. 만들 데가 없어요.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입이 안 돼가는 바람에 손세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렵게 가격 몇 배는 주고 사가지고 저희 직원들 쪽 사용하는 거 넣고 그 다음에 그 호텔 카운터 손님용으로도 미리 배치시켜 놓고 저희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델이 없었으면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좋은 건 빨리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혹은 뭐 옆 나라든 뭐 한국에도 주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에서도 얼른 배워서 빨리 실천도 하고, 또 캐나다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뭐 그렇게 아직도 뭐 선진국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들의 인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좀 보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가 최고다 하다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도 놓치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자꾸만 제가 라인을 벗어나네요. 운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길죠. 이게 지금 이렇게 엄청 길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저 운전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냥 찌뿌둥해요, 운전을 길게 하고 있으면. 나라가 땅이 커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싸고 도로에는 아무도 없고 해도 떵떵 뚫려 있어서 뭐 드라이빙 하기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장을 보러 가는데 1시간 반씩 편도로 1시간 반씩 편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복 3시간. 저희가 또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면 거기서 한 2시간을 쓰겠죠? 그 5시간입니다. 장 한 번 보러 가는데 5시간은 써야 된다는 건데요. 길 위에서, 도로 위에서 3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것도 100km 이상씩 달립니다. 그 100km 이상씩 달려서 3시간이라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눈이 좀 감기는데요. 졸려서가 아니고 해가 지금 약간 서양 쪽으로 기우는데 네, 해가 좀 밝네요. 아, 여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저기 창문을 통해서 보시듯이 선탠이 한국처럼 해는 진짜 밝은 나라예요. 근데 선탠을 짓게 하는 게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만큼 하잖아요? 여기 경찰들이 계속 세울 거예요. 마약 하는 줄 알고, 불법 딜러 하는 줄 알고.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이 보일 정도로 밖에서 그 정도로 벼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은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여기 창문이 선탠이 돼 있는 거예요. 밖에 얼마나 밝은지 아시겠죠? 선탠이 돼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정도의 선탠이 돼 있는 건데요. 제가 있는 곳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제 옆에 창문이랑 앞에는 아주 선탠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뭐 사자마자 그냥 새 거 있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왜냐면 눈이 너무 아프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직사광선 맞을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설령 직사광선이 나오는 날 드라이브 하면 서양이 딱 걸리는데, 서양이 이제 지는 애인데 그게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아요. 선글라스를 껴도 힘듭니다. 그 정도 눈에 파고드는 그런 해인데요. 그래도 여기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참 안타깝죠. 네, 아이고 참. 길도 넓은데 제가 잠깐 금을 밟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비디오 용량도 없고요. 딱히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하는 거라서
주제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3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떤 얘기, 캐나다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한번 방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이크가 지금 녹음한 게 잘 됐다면 제가 한번 이것들을 토대로 다음에는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더 조심하시고요. 지금 너무 느슨하게 세계적으로 다 느슨한 그런 궤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을, 겨울에 감기랑 섞여서 더 많이 걸린다고 해요. 조심들 하시고 건강들 하세요. 저는 앞으로 아마 한 30분 정도나 4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갔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볼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